7호선 개통 이후 주목받고 있는 상권이 있다는데 오늘 알아볼 곳은 소리 없이 강한 상권, 사가정 상권. 유명한 장소나 눈에 띄는 아이템은 없고 교통편이 딱히 좋은 것도 아닌데 주택가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톡톡히 제 몫을 하고 있는 작지만 알찬 상권, 사가정. 일평균 유동인구 약 3만, 객단가 높은 아이템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의외로 쏠쏠하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강북에 주목할 만한 상권, 사가정 상권. 창업 필살기 상권 분석에서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창업 필살기 상권 분석 이창섭입니다. 자, 세상에 좋기만 한 것도 없죠. 또 전부 나쁘기만 한 것도 없고요. 바로 상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열악한 여건들을 오히려 장점으로 극복해서 이 불황에도 웃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은 이곳을 눈여겨본 분은 별로 안 계실 텐데 7호선 역세권 중에 주목할 만한 상권입니다. 사가정 상권입니다. 오늘 좀 자세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변함없이 상권 분석 전문가 서정헌 교수님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7호선이 아무래도 이제 이 강남 쪽하고 바로 연결돼서 그런지 이 7호선 개통한 이후에 이 주목받는 상권들이 꽤 있어요. 대충 어디를 좀 꼽아볼 수 있죠? 예, 강남하고 연결을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한강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북 지역에서 한강 여러 가지 다리들을 통해서 이제 연계가 되게 되는데 지하철을 통해서 한강을 넘어오는 경우가 한강 철교 1호선 라인이 옛날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호선이 그 이후에 개통되면서 각광받는 게 사당에서부터 이 도심으로 유도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북쪽으로는 상계 노원 방면이 뭐 이로 인한 혜택을 받았었죠. 그 이후에 이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이 7호선인데요. 아주 경계에 있는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곳은 건대 입구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진구 쪽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강남 지역에서도 그동안 2호선 테헤란로변이 제일 주목을 받았다면 이 7호선으로 인해서 강남구청 주변 쪽, 그러니까 노년이나 이런 지역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됐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건대 입구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그동안 대표적인 서민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표현됐던 면목동 지역, 조금 더 올라가면은 상봉동이나 망우 이 지역까지 이제 주목의 대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 이 사가정 상권을 오늘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교수님, 사가정 상권이 어떤 상권인지 크게 좀 특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서울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고층 빌딩, 아파트 뭐 이런 걸 많이 연상하시게 될 텐데 서울 지역에도 이렇게 그 일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뭐 이런 빌라 같은 이런 형태의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가장 넓게 이런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서울의 면목동 지역입니다. 이 그 사가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낯선 단어실 수도 있을 텐데 행정구역상 구분에 의하면 이곳 역시 면목동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대도시에 있는 인구 그 주거 구성 비율을 보면 아파트 주거 인구가 한 55%에서 60% 정도 되고요. 일반 단독주택이 한 45에서 50% 정도 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80% 이상이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특이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근에 뭐 전통시장도 있고 한 걸 보면은 아무래도 나름대로 하던 오래된 상권인 것 같은데 7호선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7호선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원래 이게 지하철은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지하철로 연결해서 교통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먼저 간선 지하철이 들어간 곳에 인접 지역들은 사실 불편을 겪게 되니까 비어있는 곳을 새로 연결해서 교통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지하철을 다시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후자의 경우는 그로 인해서 상권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정이 대표적인 이 후자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면목동 지역은 현재 그 7호선 면목역이 위치해 있는 곳이나 또 한정거장 밑에 있는 중공역 이런 데가 원래 상권이 더 발달돼 있다가 7호선으로 인해서 사가정이
교통의 요지로서 조금 더 그 지형적 여건이 좋다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상권이 새로 만들어진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여태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가정 상권,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사가정 상권 그러면은 이 용어부터 이름부터가 좀 낯설어하시는 분들, 저도 사실 낯설거든요. 저도 뭐 40년 서울에 살았는데도 많이 낯설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선 이 사가정 상권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뭐 지하철 출구도 연계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출구가 일반 지하철하고 거의 비슷하게 4군데가 있는데요. 예. 1번 출구 방면이 이 지역에서 가장 출입이 활발한 곳이고요. 예.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출구 주변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장이 약간 형성이 돼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도 있고요. 무슨 모임이나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작게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로마의 광장 역할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면목역 쪽으로 가는 사실은 그 찻길이 2차선 도로길로 굉장히 좁습니다. 이 찻길로 가는 쪽에 대로변에 브랜드 의류점을 비롯해서 화장품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소매 판매점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이 이제 가장 발달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면목 우체국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아주 넓게 그 단독주택 지역이 한 200m 넘게 펼쳐져 있거든요. 이 지역이 또 상권의 한 군데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지하철 출입구 2, 3, 4번 출구 쪽은 반대편이 남쪽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거의 비슷비슷한 그 동네 상권이라고 표현하는 주택가 상권의 특징을 거의 골고루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메인 통은 어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인구 유입도 활발하고요. 또 가보시면은 시각적으로 여기는 내가 알만한 어떤 브랜드들이 몰려 있구나 이게 확인되는 것은 말씀드린 1번 출구에서 면목 우체국 쪽으로 가는 대로변 쪽 이쪽에 이제 거의 다 이런 브랜드들이 모여 있고요. 약간 이면도로를 가면은 이제 브랜드력들은 좀 떨어지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갈 만한 외식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는 요것이 가장 메인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택가가 많은 상권이니까 어떤 업종에 좀 제한적인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유난히 약국이나 병원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주택가 상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까? 아니면 유난히 그런 겁니까? 그쪽이? 주택가 상권의 특징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게 지하철이 주택가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지역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이 아주 발달한 뭐 대도시의 대중교통은 대부분 지하철입니다만 그 지하철역 근처에 가면 공통적으로 보실 수 있는 현상이 조금 높은 빌딩에는 병원과 학원이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현상인데 왜냐하면은 병원이나 학원은 1층 건물에 잘 안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2층 이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평수도 넓게 확보가 필요하고요. 근데 건물주, 내가 건물주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잘 받거나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지하철역 가까운 것이거든요. 주택가에 가까이 건물을 크게 짓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런 2층 이상의 넓은 평수가 필요한 업종들이 대부분 지하철역 인근에 빌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역 근처에 이렇게 위치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권이 유명해지려면은 뭐 아주 유명한 먹자 골목이 쫙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대형 뭐 상설 할인 매장이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사가정 상권에는 그렇게 뭐 유명한 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알짜 상권이 됐죠? 말씀하신 대로 보통 유명 상권은 지하철이 뭐 환승이 된다든지 여기는 이제 지하철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니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대형 유통시설 혹은 뭐 영화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유입이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 지역은 요 인근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찾아가려면 적어도 지하철 한 정거장 이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말 작정하고 뭐 소비를 하기 위해서 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일주일에 횟수로 따졌을 때 한두 번이죠. 사실 매일 만나러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의 소비는 어디서 하느냐? 인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주택가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고 처음부터 이제 주거 밀집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할인점이 들어온다 하면 뭐 백화점이나 할인점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주거 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입지 잡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교통 여건 자체가 지금 지하철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2차선 도로길에 버스가 얼마나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많이 다니기 힘들죠. 그래서 교통 여건 자체도 기본적인 요건 정도만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소비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아리 형상권을 네. 표현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걸로 미루어 짐작한데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겠죠? 예, 유동인구를 우리가 보는 방법이 어느 특정 지점을 하나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하는 방법인데 승하차 인구, 지하철 승하차 인구를 기준으로 보는 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그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죠. 근데 사가정역이 한 하루에 35,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강남 쪽 우리 테헤란로를 좀 공부를 했는데 테헤란로의 유명 상권들이 작게는 한 11만에서 많게는 뭐 강남역 같은 경우 거의 20만을 육박을 하기 때문에 뭐 거기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죠. 35,000명 정도 됩니다만 또 인근에 있는 데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 상권이 굉장히 발달한 것처럼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건대 입구역이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고객이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거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 이용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으면서 이 지하철 그 동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일반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럼 출퇴근 시간에 반짝 사건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런 염려가 있으실 수 있죠. 왜냐하면은 승하차 인구가 거의 유동인구를 다 차지한다 그러면 다른 유동인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 이외의 유동인구는 지하철 이용인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하철을 승하차 인구 갖고 우리가 추정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주변에서 도보나 버스를 통해서 상권으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뜻이 되죠. 상권이 만약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런 이제 유추 해석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주변의 주부분들이나 이 지역에 있는 20, 30대 미시족이나 이런 분들이 도보로 상권에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버스로 유입되는 고객도 상당히 많다. 이런 점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 가정주부들이 이 상권을 좌지우지하나요? 제일 중요한 무서운 세력인가요? 어떻습니까? 주소비층은? 예, 주택가 상권의 가장 주소비층은 주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특징은 주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 때나 꾸준히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녀들 학교 시간 무렵, 그다음에 그 저녁 그 찬거래를 위해서 장을 보는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아주 심야 시간까지 소비가 주부분들이 활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그 특정 소비층의 집중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부층이라고 하면은 다 40대 중반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30대 주부, 심지어는 20대 주부까지도 비교적 골고루 보통 그런 주부분들은 자기 소비력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그런 젊은 층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심리적으로 동반 소비를 하고 싶은 느낌이 아직까지도 있으신데 그런 경향을 여기는 약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브랜드들이 있다는 점이 특징 중에 하나죠. 이거 그냥 우리가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주부라고 하지만 주부도 20대부터 사실은 다양한 그 소비 계층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 분석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쪽은 20대 주부들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특징으로 볼 때 유망업종 어디가 좀 뜹니까? 요즘에 그쪽 상권에서는 업종이? 여기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넓은 지역은 가격대로 볼 때는 저가 전략이 일반적으로 많이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중고가 이상 가격대를 가지고 흔히 요새 우리가 말할 때 그 메스티지 소비라고 하는데 드는 가격에 비해서 정말 질적으로 좋으면은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소비하겠다. 이런 소비층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가격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그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가 전략의 단점 중에 하나가
수익이 덜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가를 운영한다는 애만 쓰고. 예, 그래서 저가 전략을 제대로 운영하실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회전율이 높은 아이템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짧은 시간에 많은 고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음식점을 하시더라도 같은 분식점을 하더라도 메뉴 중에 회전율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하는 방법.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운영 방법이나 브랜드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형태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사가정 상권 분석하고 있는데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권 분석할 때 꼭 도움이 되는 뭐 용어, 정보 이런 거 공부하는 시간이죠. 상권 레이더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권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점포는 어떤 게 좋아야 좋은 점포라고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시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시성이 뭘까요? 말 그대로 잘 보이는 가게가 좋은 가게다라는 뜻입니다. 잘 보인다.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어떤 게 잘 보이는 거죠? 자, 잘 보이는 점포라는 것은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별로 의도하지 않아도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가게가 제일 좋은 가게입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거리 코너가 가장 비싼 가게인 이유가 바로 가시성이 좋은 가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새로 신축된 건물들을 가다 보면은 건물이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일정 정도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게는 사실 가시성이 좋지는 않죠. 왜? 먼 곳에서 걸어오다가 그 건물을 보기까지 길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가시성이 나쁜 점포는 100% 다 하면 안 되느냐? 가시성이 나쁜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업종에 따라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한여름에 이제 월드컵이 다가올 텐데 월드컵에 맥주 한잔 하시면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쓸 건지 이런 가시성 좋지 않은 점포를 극복하는 방법도 점포를 고를 때 꼭 유념해 두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쭉 우리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사가정 상권은 지하철역과 함께 성장해왔지만 역세권 상권이라기보다는 주택가 상권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저 같은 초보자가 여기서 한번 창업 좀 해봐 그렇다면은 뭐 생필품 위주 아이템으로 창업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 주택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점포 임대 시세가 일반 역세권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네네. 대로변에서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대로변 쪽에 유명 브랜드 샵들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가 상당히 예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면도로 쪽으로 가거나 지금 메인통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 지역에서 좀 벗어난 나머지 지하철 2, 3, 4번 출구 쪽에 입지를 아마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템 쪽은 아무래도 주택가 성격이 강한 곳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업종 내에서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거나 너무 새롭거나 이런 업종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튀는 것보다는 예, 그 안정적인 업종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또 이 주택가 상권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안정적인 업종이 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시려고 하면 결과는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어느 지역보다 이 경쟁에 가장 취약한 게 주택가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도 무슨 먹자 골목 하면은 동일 업종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비슷비슷하게 잘 될 수 있는 거는 그게 먹자 골목 형성이나 외부에서 수요자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기본 수요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어서 유지가 되는 건데요. 이 주택가 상권은 외부로부터 수요가 유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주택가 상권 업종 중에 하나는 세탁소 같은 경우가 있으면 세탁소 골목 이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 세탁소가 좋다 그래도 세탁물을 짊어지고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맡기지는 않으니까 그 정해진 업종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둘 다 수익 구조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쟁 업종을 잘 피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 부득이하게 비슷한 업종을 하시게 되면은 영업 운영 방법을 굉장히 색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랜드 제과점이 있다. 그러면 브랜드가 그렇게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은 자기 브랜드를 걸고 하면서 특정 품목만 아주 좁혀가지고 몇 가지만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 방법상의 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이런 상권에서는 그 가격이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객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아이템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 점포 시세가 비싸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동네 점포? 그렇죠. 가장 이제 부담이 되시는 게 아마 월 임대료죠. 네. 매달 내야 되는 거니까 예. 이거는. 더군다나 이 지역은 3층 이상 고층 건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경 한 200m 이내에. 네. 그래서 대부분 1, 2층 저층 옛날 상가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상가 매물 자체가 그렇게 사실 많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가면은 상권의 폭은 넓습니다만 그 밀집된 좀 장사가 잘 될 만한 곳의 점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편이어서 1층 기준으로 이제 그 대로변가에 있는 한 15평 정도 매장은 권리금 수준이 1억 5천에서 2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꽤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월 임대료도 한 2, 300만 원 수준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 그 밀집 지역의 대로변 1층 매장은 초보 창업자들은 그렇게 쉽지 않으실 거고 자금력이 좀 있으신 분이 아니면 좀 어려우실 거고요. 물론 이제 이면도로를 조금만 넘어가면은 이거보다 상당히 시세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60% 수준까지 다운되는 점포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 밀집 지역의 비싼 지역만 너무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객단가가 낮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사실 정말 쉽게 얘기해서 애만 쓰고 남는 건 별로 없는 장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특별한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때요? 예, 필요하죠. 낮은 객단가 그러면 이제 수익도 줄고 뭐 매출에 비해서 얼마 안 남는다 이런 경향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객단가가 낮으면 많이 판다. 우리 흔히 박리담회라고 하는데 마진은 낮아도 많이 팔면 그 낮은 마진을 우리가 개미처럼 많이 끌어모으면 그게 수익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회전율을 높여야 된다는 걸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많이 팔거나 회전율을 높이기 힘들면 아껴야 되겠죠. 그 금액에서 판 금액에서 나가는 부분을 이제 줄이셔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매출 대비 원가 비중을 줄인다. 근데 원가를 줄인다는 거는 싼 재료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쓸데없이 나가는 재료비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메뉴가 너무 다양하다든지 이러는 것보다는 메뉴를 좀 그 가짓수도 좀 줄이실 필요도 있고요. 음식점 같으면 아니면 메뉴를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원가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대안 중에 하나가 세트 메뉴죠. 몇 가지 메뉴로 묶어서 한 번 시킬 때 세트 주세요 하면은 한 3, 4가지를 한꺼번에 나가실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세트 메뉴 개발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 인건비 부담이나 임대료 부담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종도 업종이고 또 하나 장소로도 그럼 이쪽 지역에서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쪽 부분을 좀 눈여겨보세요라고 하시는 추천해 줄 만한 장소가 또 있나요? 한 2군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그 면목 우체국 뒤쪽에서 용마산까지 가는 지역이 면목동 일대 굉장히 넓게 주택가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초입 정도만 현재 상가로 조금 바뀌어 있고 대부분 주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아직까지 그 주거단지가 상업지역으로 안 바뀐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유동인구의 동선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점포를 보시거나 아니면 주택을 개조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대쪽에 3번 출구 쪽에 면목시장으로 가는 길목이 있는데요. 이쪽은 그 이 지역에서 2번째 정도 해당이 되는 그 랭킹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지역도 하나 괜찮은 후보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 방송을 보면서 좋아, 이렇게 해서 좀 사가정 상권에서 한번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 자, 이쪽 창업할 때 이거는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예, 이게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가정이 어떤 데인지 조금 잘 모르겠다 싶은 그런 지역입니다만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그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꽤 많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정적인 그 수요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또 지역의 색깔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안정적인 주택가 상권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뭐 주택가 상권이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유명 브랜드도 꽤 없지는 않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색깔에 맞는 운영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쭉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상권이 앞으로 이 사가정 상권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분간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원래 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함정거장 위쪽에 있는 면목역이 있는데 면목역 쪽이 기존의 면목선 경전철 계획,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경전철 개발 계획들이 꽤 많은데 이게 그동안 사업성 논란 때문에 논의만 되다가 중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2009년도부터 계속 지금 2013년까지 중단이 되었다가 작년 연말부터 새롭게 이걸 새로 추진을 하겠다. 구청 측에서 이렇게 다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면목역 쪽의 경전철이 완성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환승을 통해서 7호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요자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변화 빼놓고는 당분간은 안정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은 이제 사가정 상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쭉 함께 공부해본 내용이 여러분들의 창업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나눈 얘기도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상권정보 시스템 www.kmdc.or.kr 여기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로 사가정 상권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서정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